뭐 단일 종목 ETF다 그러면 100% 테슬라에 몰빵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이 예. 그러면 테슬라 사지 왜 테슬라 ETF를 사지 예. 이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유는. 그럼 100% 몰빵하는 게 아니라 최대 30%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추위를 많이 타시는 예, 이상원 전무. 전 여름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 갑자기 추워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뭐 단단하게 끼어 입죠. 네. 겹쳐서 계속. 롱패딩? 제가 또 무릎까지 닿는 옷을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추위를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입는 것을 보시면 또 막 예. 이렇게 막 꽁꽁 에어 둘러싸지는 그 대신 않아요. 이제 내복 같은 걸 입죠. 내복. 내복을 입죠. 그렇습니다. 네. 와버렸습니다. 겨울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예. 와버렸습니다. 8769번님 남동생이 요즘 재테크 공부한다기에 바로 이 코너를 알려줬죠. 부자 되라고 해주셨고요. 5003번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매번 들으면 또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 투자 관련한 지식은 매번 새로워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얘기도 시장이 바뀌면 다른 얘기처럼 이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또 코로나19 이거 터지고 나서 이론들 많이 없어졌죠. 많이 깨지고 예. 뭐 기술적 분석은 뭐 다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래 기술적 분석을 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면서 시장 자체에 이렇게 변동성을 높였던 게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기 이론도 때문에 많이 깨지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여기서 좀 고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시장이죠, 사실 투자하기. 맞습니다. 그래서 알쓸 투잡 저희가 이런 다양한 그걸 다 담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예, 이제 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할 수가 예.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오늘은 단일 종목 ETF. ETF가 상장 지수 펀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지난주에 어허. 수요일인가? 지난주 수요일부터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29일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장 지수 펀드 중에 단일 종목 ETF가 어떤 ETF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아니 ETF라는 자체가 예. 지수에 대한 그 바스켓 그쵸. 여러 종목을 때려 넣으면서 그렇죠. 상호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데 단일 종목 그렇죠. 한 종목만 들어가는 ETF. 거죠. 주식이. 기대가 됩니다. 예. 먼저 ETF부터 치고 들어갈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ETF는 펀드와 주식이 성격이 합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펀드면서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펀드와 주식 그 ETF의 가장 큰 차이는 펀드는 내가 가입한 다음에 환매를 하려고 그러면 뭐 국내 주식형은 3, 4일,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8일에서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끼면 10일도 넘어가요. 브라질 펀드 이런 거. 네, 10일도 넘어가요. 네. 근데 ETF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일 매매가 가능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ETF는 투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ETF에 편입된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그 런칭될 때부터 알죠. 알죠. 예, 근데 우리가 예. 일반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면 편입한 종목을 알려고 그러면 3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3개월 후에 그 펀드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펀드에 비해서 ETF가 그 수수료가 좀 싼 편이고 근데 단점은 있어요. ETF를 이 주식처럼 잦은 매매하다 보니까 잦은 매매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제 예. 주변에도 이런 예.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게 예.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코덱스 같은 이제 코스피 200 ETF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ETF가 낫냐 인덱스 펀드가 낫냐라고 예. 할 때 이거 얘기를 그때 하셨던 분이 생각나요. 예. ETF를 하면 막 자주 사고 파니까. 사고 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가 존 보글이거든요.
네. 존 보글이라는 분이 뱅가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S&P 네. 500 인덱스 펀드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ETF가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작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 ETF는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그분은 인덱스 펀드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덱스 펀드와 ETF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 구성 내용은. 근데 이 사람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가 나중에 ETF 칭찬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안 좋다. 너무 매매를 자주 한다 사람들이. 주식이니까. 내가 인덱스 펀드를 만든 거는 그냥 오래 묻어두라고 만든 건데 예. 시장 수익률을 장기간에 투자하라고 만든 건데 자주 매매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다. 말년에 이분 입장을 좀 바꾸셨죠. 그래가지고. 예. ETF 그냥 인덱스 펀드와 진짜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ETF는 예. 쪼개서 그걸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주식처럼 매매할 수가 있고 저희가 ETF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그렇죠. 예, 목돈 예. 연구소에서. 그래서 뭐 공격형 ETF 뭐 특히 뭐 타깃형 ETF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테마형도 테마형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예. 또 주린이쇼 자체도 ETF로 예. 하고 그래서 자 뭐 가령 업종 자동차 업종 ETF다 하면은 알짜 그쵸, 자동차 그쵸. 회사들 뭐 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기아, 예. 뭐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또 ETF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스킨 내에서 A라는 기업이 못 올라도 B라는 기업이 예,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그 해당 뭐 그쵸. 바이오 ETF, 게임 ETF, 예. 뭐 신재생 에너지 ETF가 훨씬 더 낫다. 예, 예,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상원 전무님 오늘은 근데 단일 종목 ETF입니다.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TF도 펀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네. 펀드라는 것 자체 기본 정신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은 같은 유형의 자산, 예를 들면 주식형 ETF다. 그러면 최소한 주식을 10종목 이상을 편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크게 ETF죠. 그쵸.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형 ETF다. 그럼 채권 종목을 10개 이상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뭐 채권과 주식이 섞여진 혼합형이다. 그럼 채권 10종류 이상, 주식 10종류 이상을 같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인버스 리버스가 나와요. 이를테면 테슬라 한 종목에 투자한 ETF인데 인버스 리버스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버스형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허가를 하지 않았고 예.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건데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단일 종목 ETF다 그러면 100% 테슬라에 몰빵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이 예. 그러면 테슬라 사지 왜 테슬라 ETF를 사지 예. 이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유는. 예. 그럼 100% 몰빵하는 게 아니라 최대 30%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테슬라 한 종목으로 예,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는 우리나라는 예. 한 종목을 30%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70%는 국공채로 채워야 돼요.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채권 혼합 ETF예요. 주식과 채권 혼합 ETF죠. 단일 종목 ETF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 한 종목을 30%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ETF는 주식이면 10종류 이상을 사야 되잖아요. 네, 더 많은 예, 때로 근데 늦추기도 한 하죠. 종목만 사도 되는데 네. 나머지 70%는 채권으로 채워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단일 종목 ETF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슬라 채권 혼합형 ETF예요. 애플 채권 혼합형 ETF예요. 그다음에 네. 엔비디아 채권 혼합형 ETF, 삼성전자 채권 혼합형 ETF 이게 4개가 현재 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계속 그 의문이 그거예요. 예. 이게 왜 ETF를 할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버리지 그냥. 그렇죠. 예, 애플을 그냥 하나 사지. 사실 저는 뭐 삼성전자 ETF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뭐 이제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이건 살 수가 있어요. 펀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는 우리나라는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아, 퇴직연금이나 예.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우리는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퇴직연금이나 IRP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이거는 위험 한도가 70%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 자산. 주식형 펀드 70%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30%는 뭐 예금이나 저축해야 채권형이나 돼요. 뭐 TDF나 예. 아니면 채권 혼합형이 가능해요. 30%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현재 남아 있는 단일 혼합형은 채권 혼합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형 펀드 70% 채워놔도 이거로 또 30%를 채울 수가
있어요.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 생각엔 장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테슬라 그 채권 혼합형 ETF다 그러면 테슬라가 30%고 채권이 70%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달러로 투자하고 70%는 원화로 투자해요. 예, 그 채권은 우리 국내 채권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통화 분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안정성이 좀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장점은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예. 이게 지금 테슬라 단일 종목 ETF, 예.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왜 하느냐? 예. 기존의 인덱스 펀드 ETF에 장점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 첫 번째가 연금 계좌는 우리가 직접 주식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 만약에 애플을 모으고 싶어 내가 그쵸, 한 모으고 20년간 모으고 싶어. 예. 그 연금저축 계좌로 이거 사드리면 되죠. ETF는 펀드니까. 그건 살 수 있다. 아, 근데 알주식이라고 그러죠. 흔히 알주식은 못 사죠 저희가. 애플은 못 네, 사니까. 알주식은 못 사죠 연금 계좌로. 네, 삼성전자도 못 사고. 네, 삼성도 못 사죠 알주식으로. 예. 예, 그래서 여기 예, 또 한도도 이게 채권을 섞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저쪽 그 되게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가 분류가 있네요.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계좌 그 뭐 퇴직연금 IRP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ISA 계좌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은 투자할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게 되면 내가 애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ISA 계좌에서 예. 테슬라나 애플을 사고 싶어. 예. 그러면 단일 종목 애플, 테슬라 자, ETF를 이 사들이면 단일, 예, ETF. 내가 ISA 계좌에서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이게 단일 종목이기는 하지만 채권을 70% 섞어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죠. 예. 상대적으로. 예. 예. 하고 환에 대한 것도 해지가 된다. 그 분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테슬라 산다면 테슬라는 달러로 사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공채 투자하니까 원화니까. 채권은 우리나라 원화로 사니까 통화 분산 효과도 있죠. 오, 단일 종목 ETF입니다, 여러분들. 예. 연금 계좌로 좀 활용하실 분들은 매력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주식을 내가 장기적으로 사서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모으고 싶은 분들. 예, ISA 계좌로 사실 수가 있죠. 예. 기존의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은 살 수 있었는데 해외 주식은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내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도 살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70% 채권이 섞여 있어서 또 거기도 그렇죠. 안정성도 있다. 안정성도 있죠. 좋습니다. 예.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수 종목 ETF? 예. 이건 거죠. 이거는 그럼 하나는 아니고 그렇죠. 10개 이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 아래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종목 한 종목만 채우는 게 있고 원래 기존의 주식형 ETF를 10종목을 채워야 되는데 이상. 3종목이나 5종목으로 바스켓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수 종목 ETF가 되는 거죠. 네. 그 뭐 3개나 5개를 한 건데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3개짜리 5개짜리가 주식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또 소수 종목으로 내는 거는 종목 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건 한도가 주식 40%까지 가능해요. 단일 종목은 30%만 가져간데 네. 소수 종목은 4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채권 60%? 네, 채권 60%죠. 둘 다 분류는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가 돼요. 네, 채권 혼합형 ETF. 요거는 괜찮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 3개만, 이거 4개면 충분한데 네. 왜 저 10개, 11개 구색 맞추기를 할까? 예. 그런 차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원래 ETF도 펀드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뭐냐면 한 종목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ETF 형태로. 그렇죠? 이런 시장이 생기고 또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을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은데 괜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단일 종목 리버스나 레버지를 만들어주면 근데 이제 그 미국에는 있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네. 식의 이제 시장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니까 단일 종목 ETF가 출시가 되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 이게 좀 인기를 끌으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미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단일 종목 ETF로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국내 운용사에서도 그런 종목만 하겠죠 또. 그쵸. 예, 수요가 있어야 네, 그런 되니까 종목만 그분들도. 하고 예. 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로 갈 거예요. 미국 대형주라든가 해외 대형주 위주로 갈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것의 장점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RA, ISA를 이용해서 기존에 살 수 없었던 주식을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네. 예.
자, 지난 11월 29일입니다.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종목 ETF라는 새로운 신개념의 ETF가 매매를 할 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 종목의 비중을 30% 넣고 또 70%를 채권으로 넣게 넣죠. 되는 그쵸. 거고요.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지금 뭐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ETF, 삼성전자 네. 4개의 그 단일 종목 ETF가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에 이름으로 치려면은 채권 혼합. 예, 채권 검색을 해보시면 테슬라 채권 혼합으로 딱 검색해 보시면 네. 그게 이제 그 ETF 코드가 나옵니다. 네.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냥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테슬라, 애플 하면 되지만 요렇게 했을 때 테크닉상 권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마감하도록 할까요? 예, 어떻게 활용하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 IS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은 할 수가 해외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주식은 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 ETF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 해외 주식도 살 수가 있죠. 네, 일단 그래서 해외 여러분, 주식을 살 그래서 수 있다는 여러분들께서 거.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 볼까요? 나중에 연금은 연금 소득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22%잖아요. 예. 근데 그 연금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3.3에서 5.5밖에 안 되거든요. 예. 훨씬 유리하죠. 또 ISA 계좌는 그렇죠. 이게 뭐 그 서민형 같은 경우 400만 원, 일반 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세금이 합산해서 손익과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없고 없고 그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해외 주식을 알로 사는 것보다 세금 효과는 더 좋죠, 이것이. 아예 대박이 터져도 최대 예. 9.9%로 끝. 끝.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ISA 계좌는 2천만 원씩 5년간 1억까지 들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알쓸 투자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훈 연무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